할 때마다 이만큼의 투자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것도 성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원본 RSI에서 나오는 코인들 중에 이격 가장 크게 벌어지고, 그리고 BTC, 비트코인 방향과 그 다음에 XRP, 저희가 지금 자주 하고 있는 거 있죠. 현물 매도 하는 그 XRP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저기에다가 BTC 방향 11시 롱, 다소 높음, 이격 많이 벌어짐.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격도 아래 상방으로 이격인지 하방으로 이격인지, 그리고 이격이 가장 큰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원천은 제가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만 원을 일단 묶어두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 BTC 11시 롱이잖아요. 롱이면은 저게 이격이 또 다소 높구나. 그래서 저는 FOC 사이트에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결제 번호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저는 BTC를 찾아요. BTC는 왜 찾는지 아시죠? 이걸 왜 찾아야 되는지. 저게 대형 거래주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이 비트코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BTC에 이제 저는 요거 보이세요? 여기서 지금 시그널, 이 위에 빨간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 빨간색 현재 시세, 요 파란색이 저희 RSI에서 밝혀주는 로고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파란색이 밑에 있으면 숏 시그널이고요. 위에 있으면 롱 포지션, 롱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격이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폭이 되게 크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위에 있다고 해도 요거는 요 정도밖에는 이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때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 요때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수익을 내기에는. 근데 이때 롱이라고 무조건 롱 시그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때 만약에 주요 뉴스들이나 경제들이 되게 안 좋은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면, 아무리 여기가 위에 파란색이 위에 있더라도 그때는 빔을 쏘거나 아니면은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는 가끔씩 관망을 해요. 그냥 주식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정말 이 정도의 그 차트를 따라오는지, 그거를 이제 저는 파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말 RSI를 따라가는지 시세가, 그런 것들도 이제 관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어떤 거를 또 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29,200까지 떨어진다고 나와요. 29,200하고 29,500, 500까지 된다 그러면 그 밑에 봐서 진짜 파란색이 밑에 있으니까 지금 숏 시그널이 떠 있는지. 그랬더니 여기 떠 있네요. S 시그널. 여기 S 시그널 떠 있고. 그러면 저는 요 밑에 차트에다가 아까 29,500에서 29,20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차트에다가 저는 지지선을 일단 먼저 거놔요. 한 29,500 정도에서 29,200 정도, 여기 요 정도, 요 정도가 아까 저 위에서 간격 벌어졌던 요 정도의 이격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를 일단은 저는 선을 거놓고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핑크 라인이 뭔지 아세요? 핑크 라인 EMA 그 이동평균 지수고요. 그리고 여기 하향선 7일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없는데 노란색 21선, 그 다음에 61선 빨강선, 그거를 이제 그 이쪽에다가 다 거놓죠. 저는 여기 지금 FOC 사이트에 가시면은 어디 들어가시냐,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MA 이동평균선, MA 7일선, 21선, 61선 거놓고 여기에다가 EMA라고 들어가시면 여기 맨 처음에 무빙 에너지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MA라고 이렇게 생겨요. 요 선이. 그럼 여기에다가 요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앞에 9라고 써 있는 거 있죠? 9라고 써 있는 거를 24라고 바꾸시고 저희 FOC 사이트에서 그 EMA 색깔을 핑크라인이에요. 핑크라인을 적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가장 두껍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 인풋에 들어가셔서 그냥 OK를 누르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여기 분홍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분홍색 선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는 이제 거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도 이격 벌어진 거를 표시해 놨고 그리고 지금 하방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하방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쨌거나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요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는 하이캐나이시나 아니면 그날 하이캐나이시나 아니면 7일선 여기 지금 하얀색 선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선 7일선 모든 코인은 요 하얀색 선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요 24일선은 뭐냐면 24일선은 24개의 막대의 평균이에요. 평균. 7일선은 요 하나의 7개의 평균선이고 그래서 그 평균선이 어떻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근데 굳이 지금 이 핑크선 지금 아래로 내려왔죠. 핑크선 아래면은 거의 하방의 기운이 많잖아요. 핑크선 아래서 지금 만약에 L이 떴다 그래도 얼마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핑크선 아래에서 지금 거의 하방 기운이 더 높지 상방 기운이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크선 밑에서 하방이고 지금 이만큼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그 CPI 지수 발표도 있고 물가 지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격이 저렇게 벌어졌다고 해도 저는 이격을 찾아서 이격이 그래도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하방으로 내려가 있는 코인들을 찾아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 요거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찾았냐면 FOC 사이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본 스코어 차트라고 보이세요. 원본 스코어 차트를 들어가시면 요 앞에 지금 별표 보이시죠? 별표를 저는 다 표시를 해요. 다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 코인들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향해 있는지를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코인들 제가 별 표시한 표시는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별 표시한 표시에 보면 지금 코인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위를 다 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반 기운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꺾였을 때 요때 들어가면 지금 S 시그널이잖아요. 요때 요런 것 중에 이렇게 이격 많이 벌어진 것들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파란색이 밑에 있는 거 가장 많이 벌어진 거. 이런 것들 보이세요? 요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이격 되게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렇게 꼬리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그냥 관망해요. 관망하고 있다가 저게 꼬리가 좀 약간 꺾이면 그때서부터는 들어가요. 근데 가끔씩 저희 있잖아요.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S가 딱 떠서 나는 이게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제가 분석한 결과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S로 딱 들어가면은 100%가 거의 다 99% 100%가 전부 다 올라갔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코인을 거래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적기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이격이 아래에 있는지 이격이 아니면 이게 밑에 있는지 아니면 이게 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게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고 그러고 나서 이격이 가장 큰 거에는 이런 것들 평균
표시를 해서 이거를 4개든 5개든 다 들어가 봤어요. 한번. 어차피 저 4만 원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다 들어갔더니 전부 다 바이낸스 밑에 파란색으로 다 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재미삼아 롱 떠서 나는 롱 다 샀는데 수익이 다 나네? 그러면서 4만 원을 일주일 만에 제가 얼마를 만들었냐면 18만 원을 만들었어요. 18만 원을 만들면서 윤민호 아이오가 뭐라 그랬냐 저보고 처음에 4만 원을 주면서 아이고 이틀이면 청산돼서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도 이거 청산돼서 이거 다 그냥 없어진다. 한번 그냥 해봐. 그랬는데 그때서부터 재미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하나씩 표시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이격이 크고 좋은 것들로만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도 나고 플러스가 나더라도 그냥 조금씩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오늘 거래를 할 거면 차라리 이런 것들 몇 개, 한 2-3가지만 찾아놓고 그것만 거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래를 시작해서 보시면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이거를 다운받기 시작했어요. 다운받아서 저희 그 윤민호 그 아이오 방에 가면은 카톡방이 있어요. 트레이딩 방에 이렇게 인증 사진을 올려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수익 난 것들을 이렇게 올려줬더니 갑자기 민호 씨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를 혹시 그 카톡방에 공유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다 같이 수익을 보자고.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찾아놨고 이거를 어차피 저는 찾아놨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는 다 찾아놨으니까 이 찾아놓은 걸 가지고 그냥 올려줬죠. 올려줬더니 정말 이렇게 해서 따라 사신 분들이 이건 그냥 시간 간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 사신 분들이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인증샷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OC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기는 했는데 코인이라는 걸. 그래서 FOC에 민호 씨를 따라서 월요일 목요일날 아카데미를 한대요. 그래서 그때 와갖고 아카데미를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아카데미에서 트레이딩 교육도 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업 설명은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 트레이딩으로 돈 맛을 보니까 트레이딩을 더 배우고 싶어서 그때는 정말 날고기이고 잘하신다는 그 트레이너님들의 아카데미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저는 뭐를 배우기 시작했냐면 FOC 사이트에서 요거는 이제 찾는 법 아셨죠?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격 큰 것들 중에서 이것도 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들 요럴 때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코인들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일제히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평균으로 좀 표준으로 샘플로 받아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요 순서들이 뭔지 아세요? 이 순서들이 가장 지금 정보 현재 시세 차트예요. 1에서부터 밑에 170위까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수익이 그만큼 났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그만큼 났고 그만큼 그 이격 벌어진 것들이 끝까지 시세까지 올라가서 차트에 붙었던 차트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만 봐도 지금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들. 이 파란색들은 전부 다 롱으로 해서 시그널들 거의 다 들어가 보시면 시그널들이 거의 다 롱이에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빨간색도 보이시죠? 빨간색들은 지금 S 시그널로 지금 진행 중인 것들 중에 순위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즐겨찾기에서 아까 전에 이격 큰 거를 찾았어요. 근데 마침 아까 이격 큰 것들을 찾은 것 중에 마침 딱 들어갔는데 뭐 이런 것들 TRU나 이런 것들을 딱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지금 몇 시죠? 지금 2시 43분이에요. 그럼 2시 43분에 만약에 TRU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S가 딱 시그널이 떴어요. 그러면 그거는 2시 시그널이 되겠죠? 2시에서 2시 8분 사이에 나오는 시그널. 그 시그널에 들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TRU잖아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드릴게요.
TRU. 여기 지금 S 바로 떴죠. 이런 차트들은요. 제가 굳이 지금 이 시간에 S가 딱 떴네. 다행히 2시에 찾았는데 그럼 여기 TRU라고 있죠. 위에 보이시죠? 여기 손가락에. TRU를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바깥에 그 차트 순위에서 이 TRU 차트가 여기 딱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위아래로 여기 몇 개들 움직이시면 그 위아래 여러 개들이 전부 다 지금 시그널이 뜬 차트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맞네? 그리고 그게 안 맞아도 그런 이격들 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한두 시간이나 그런 간격 차이가 만약에 난다 그러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런 차트는 수익이 올라가는 걸 전 여러 번 반복을 했고 그래서 정말 RSI 로봇이 맞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대일 아이오님께서 저한테 며칠 전에 이제 여쭤보신 게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분석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숏 뜨고 롱 뜨고 숏 뜨고 롱 뜨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기존 배우는 것들은 롱이 뜨는 거는 이렇게 골짜기잖아요. 골짜기고 숏이 뜨는 거는 이렇게 봉우리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L 같은 경우 빨간색하고 지금 파란색 사이에서 떴죠. 사이에서 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지금 파란색에서 이렇게 전환되고 이렇게. 근데 빨간색에서 그 롱이 뜨잖아요. 다른 시그널이 되면 항상 이제 빔들을 쌓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여기에도 이제 빔들을 좀 몇 개씩 쌓아요. 왜냐하면 빔을 쌓아야지만 S 시그널로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앞에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빔소짜리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같은 경우 L하고 S가 떴잖아요. 이런 건 뭐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L 시그널을 일단은 회사에서 때렸어요. 원봇이 때렸는데 요거는 이만큼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경우는 밑으로 그냥 빔을 확 싸버려요. 그래야 그 시그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지금 이거는 너무 작고 XRP로 제가 봐드릴게요. BTC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빨간색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빨간색 그 S가 딱 때려졌는데 그래서 저는 S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는 지금 밑에까지는 이미 이격으로 해서 벌써 밑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파란색이 바뀌면서 빔 쐈죠. 여기서 빔 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바뀌면서 빔을 두 번 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시그널도 지금 파란색의 롱이 뜨는 거랑 빨간색의 롱, 원래 뜨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빨간색의 롱이 뜨는 거나 이런 경우들은 조금 약간 관망을 하셔야 돼요. 롱이 뜨고 나서도 저런 것들은 항상 다음 시그널 S가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는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내려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빔을 쏠 수밖에 없어요. 빔을 쏘고 내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의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았으면은 저는 이제 바이낸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바이낸스에서 저희가 잘 아는 XRP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선은 여기 1시간짜리 있죠? 위에 보이시죠? 이 1시간에 세팅을 해놓고요. 이 캔들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휘어놓은 다음에 저는 여기서 XRP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꼬리 잡기를 많이 해요. XRP는 지금 요즘에 악재가 많이 터지면서
꼬리들이 되게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그때는 제가 꼬리를 한 10개를 잡아놨어요. 진짜 안 걸린 것 같은 밑바닥에다가 꼬리를 다 10개를 한 잡아서 예약 리미트로 해서 걸어놨는데 그 10개들이 제가 자는 사이에는 그렇지만 제가 일어나는 내가 이제 거래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뭐가 갑자기 플러스로 막 올라가 있어요. 보면은 예약 걸린 것들이 다 풀려 있는 거. 그러면 예약 걸려서 풀려서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요 꼬리 있죠? 요 꼬리. 여기 꼬리에 만약에 걸려서 간다 그러면 분석을 제가 또 해봤더니 꼬리로 해서 자꾸 올라가는 것들은요. 이 꼬리가 되게 크게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영어로? 다시 돌아가는 거를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다시 이 반 정도 화살이 이렇게 쭉 당겨갖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처럼 거의 이 꼬리들은 지금 꼬리 잡기들은 보면은 꼬리들이 되게 많이 꼬리가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하기 전에 우선은 먼저 이 꼬리들에다가 그 선들을 다 거놔요. XRP 같은 경우는 선들을 이렇게 당겨서 최근 꼬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먼저 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먼저 꼬리를 잡기 시작해요. 꼬리를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이런 것들은 거의 100% 걸리더라고요. 요즘 하락장에서는 너무 막 위아래 움직임 폭들이 많아서 XRP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격도 안 벌어지고 되게 이게 좁은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항상 쏘는 게 뭐냐면 빔이에요. 위로 쏘든지 아래로 쏘든지. 왜냐하면 거래량은 폭주하는데 이격이 요만큼밖에 벌어지질 않으니까 얘네들은 그 시그널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시세는 시그널에 따라서 지금 원봇을 저희가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롱 뜨면 저희는 사야 되고 숏 뜨면 또 사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시그널대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빔을 위아래로 막 엄청 많이 쏴요. 그래서 저거 뭐죠? 분리자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는 시그널대로 롱 뜨면 사야 되고 숏 뜨면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숏 뜨면은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윤민호 아이유님 방에서 보면은 저희는 무조건 그래요. S가 떴는데도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어도 팔으라고. 왜냐하면 다음 시그널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시그널이 만약에 안 떴다 그러면 저는 거래를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수익을 계속 보다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차트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난 척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만 보고 한번 거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시그널 안 보고 이 차트로 해서 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을 한번 보자. 핑크 라인이 위에 있는 거, 핑크 라인이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하이테나이시가 망치였을 경우에 계속 내려가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도 한번 사보자 라고 했는데 그 수익은 제가 이 시그널대로 산 거보다는 수익이 어떨 때는 뭐 플러스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한 40~50% 정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만약에 이게 시그널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시그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롱이랑 숏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롱 뜬 경우, 빨간 선에 롱이 뜬 경우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좀 잘 안 들어가요.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냥 포기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더라도 계속 시그널들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골짜기 롱이랑 여기 솟아있는 숏들 이런 경우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 이런 경우들은 거래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은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본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악재도 많이 터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관망보다도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서 막 아무거나 막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막 그냥 니네들이 롱떠 때문에 니네들이 숏떠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손실 보는 사람을 되게 많이 봤고요. 특히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손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제가 이제야 느껴지는 게 뭐냐면 3, 40대 지금 대리 과장급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퇴직금이 시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내나 아니면 여자친구들 몰래 주식을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코인 하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4, 5천만 원씩 물려 있어요. 물려 있다가 은행에 쫓기고 빚에 쫓기고 있다 보면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퇴직금 조금 먼저 좀 땡겨주면 안 되냐고.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퇴직금은 이제는 못 찾아요. 세 가지.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걔네들이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그래도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요즘에 거래를 하면서 제가 이제는 마케팅의 선두자가 돼서 그런 애들을 찾아가서 제가 막 알리고 있어요. 야 만약에 미래를 알려주는 코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이런 시그널들을 네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걔네들이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서 나 다 해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너네 이런 연습해봤어? 그 시그널대로?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FOC에 여기 와서도 보시면은 BTC가 그냥 그날 그 시간에 들어가서 BTC가 롱이네? 뭐 어디 코인을 딱 찾아봤는데 그것도 롱이네? 그럼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일지 있잖아요. 일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력이 벌어져서 정말 RSI 원본을 찾아갔는지 무조건 손해봤다고 이거 안 맞아 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한두 시간 뒤에 정말 로봇이 여기 있고 지지선이 그러니까 현 시세가 여기 있다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원본이 맞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거의 밤새면서 이거를 팠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7, 80%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이 7, 80%가 맞아.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맞고 저는 회계 프로그램도 더존 프로그램을 써요. 근데 더존 프로그램도 회사에 서버를 10개를 가지고 저희 팀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개도 잘만 쓰는 애들은 정말 그 프로그램을 되게 잘 이용을 해서 회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나 그런 평가서들을 되게 많이 주는데 더존에서 그냥 전표 입력만 하는 애들은 딱 거기까지밖에 왜냐면 더존도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정말 통장이 요즘에는 어디까지 찾아내냐면 더존은 그날 통장이 더존이랑 업로드가 돼서 전표를 자동으로 다 붕괴를 해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 신입사원들이나 이제 막 대리 과장급을 달고 온 애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시켜보면 자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그거를 그 프로그램이 거의 한 유지보수까지 하면 6, 700 정도 되거든요. 서버당. 근데 그거를 안 쓰는 애들은 죽어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집인 것 같아요. SC거널을 때렸는데도 손실을 보고서 자기 죽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더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SC거널이 떴을 때 그냥 크로즈 하시고 다시 만약에 롱시그널이나 S시그널이 떴을 때 만약에 그걸 진입을 한다 그러면 정말 수익은 정말 극대화돼요. 내가 손해본 만큼 그만큼 회복이 돌아오고 그리고 S시그널에서 굳이 잡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시그널들은 웬만하면은 다시 롱이 뜰 때까지 기다리기는 하겠죠. 근데 기다리는 동안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요. 이거 정말 언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유메노 아이오가 그랬어요. 팔으라고. 그만 좀 고집 좀 부리고 팔으라고. 그 처음에는 몇 번을 안 팔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FOC 사이트에서 혹시 이 지지선 긋는 법은 다 아시나요?
이런 지지선들. 이런 지지선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핑크 라인 밑에 있는 요 지금 진행되는 것들 있잖아요. 캔들들. 그리고 지금 XRP나 지금 BTC는 숏이에요. 다행히도 핑크 라인 지금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이 꼬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최근 꼬리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세요.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큰 꼬리들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지금 이런 것들 보이시잖아요. 꼬리들 잡아 놓은 것들. 이게 만약에 올라가도요. 1차로는 여기까지 올라가요. 2차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런 선들을 내가 그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이 긋기 시작하면, 이 벌어진 것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긋기 시작하면은 항상 시그널은 되게 정확한 게, 여기서 내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안 땄는데, 여기 보시면 지지선을 제가 건넜잖아요. 이 지지선들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캔들이 움직이더라도 거기 맞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지선들을 좀 거쳐서 그면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지운다 그러면 여기 캔들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핑크 라인이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이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은 이 하이캐나이시 중요해요. 좀 전에 저희가 봤던 게 지금 파란색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롱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이캐나이시는 이렇게 보면은 이 캔들의 방향이거든요. 캔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밑으로 좀 내려볼까? 여기도 보시면 캔들의 방향이, 저희는 아까 전에 1시간짜리 캔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롱으로 진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하지만, 캔들은 벌써 여기서 쭉 진행 중에 있으면서 벌써 여기 해머가 나왔어요. 해머 나오고 해머 나오고 해머 나왔어요. 그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할 때는 1시간짜리나 30분짜리 있잖아요. 하이캐나이시. 여기 지금 하이캐나이시 보이실 거예요. 요 하이캐나이시. 요거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십자가 보이세요? 중간중간에 십자가들, 작게나 크게나 십자가들, 이런 십자가들, 이런 십자가들은 캔들 전환이에요. 전환이기 때문에 다음 캔들이나 그 다음 캔들 두 개 캔들이 색깔이 바뀌어서 정말 진행 중인 거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십자가가 나왔어요. 여기 십자가가 나왔는데 다음 캔들이 만약에 이런 캔들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보이세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저희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로 쏘든 아래로 쏘든 이렇게 해서 쏘거든요. 빔이라고 해요. 빔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까지는 다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밑으로 쐈다 그러면 여기 중간까지 오거든요. 여기 중간까지 다음 캔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뭐냐면 여기까지밖에는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간다 캔들. 그리고 이 다음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음 캔들은 계속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캔들. 이런 캔들을 주의를 하면은, 제가 지지선은 이제 이렇게 거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지, 여기서 팔지, 여기서 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클로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선들도 중요하고 이런 캔들 방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거래하는데 뭐 손실을 나거나 뭐 손해를 크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갖고 있었을 때 L이든 S든 이거를 갖고 있었을 때 근데 저희는 지금 FOC 사이트에서 롱이랑 S 시그널을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 가장 크게 수익 났던 거는 그거겠죠. XRP 중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7월 11일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요때겠죠. 요때 정말 보이지도 않게 저렇게 크게 났을 때 저 때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저희 그 윤고 트레이딩 방에서 줌을 하고 있었어요. 조 시간에 11시 새벽 1시까지. 근데 갑자기 줌을 하시는 분들이 오픈을 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코인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사서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꼬리가 이만큼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니까 판 사람도 있고 팔았다 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 줌하시다가 주무셔갖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 분들은 저 위에까지 수익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73% 수익률 받고 73%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더 먹을 수도 있었지만 시그널을 못 믿었던 거죠.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L이 떴었어요. 여기서 L이 떴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내가 손실 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 S는 여기서 떴거든요. 여기서 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 떴는데도 그걸 못 믿고 그리고 핑크라인 다 위에 있었는데도 그것도 못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핑크라인 위에 있는 거는 거의 롱 성향이 강하고 핑크라인 아래에 있는 경우에서 내가 굳이 이격이 벌어져서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면 숏으로 들어가는 게 손실을 덜 봐요. 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롱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데 언제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 핑크라인 선 중에 파란 선이 올라가다가 핑크라인 아이게 뚫어서 올라가서 캔들 2개 정도가 더 올라갔을 때 그때는 롱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계속 그 핑크라인 아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안 들어가시는 게 더 좋으세요. 안 그러면 그냥 하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래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XRP 아니더라도 저는 요즘에 지지선을 많이 거나요. 지지선을 많이 거놓고 이제 크게 손실을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롱 진입이었었어요. 롱 진입이었다가 제가 이 캔들을 못 봤거든요. 못 보고 아니 그래도 올라가겠지 했는데 벌써 여기 해머잖아요. 해머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해머 2개 정도가 나오고 세 번째도 해머가 지금 여기 꼬리가 없잖아요. 꼬리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해머가 그냥 박혀 있으면 저는 이때 손절을 해요. 왜냐면 이때 손절을 안 해놓으면 계속 또 올라갔다 내려간다 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아예 손절을 해버리면 크게 손해는 안 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냅뒀다가 이 꼬리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꼬리를 기다릴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리의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 캔들인데 이 다음 캔들 같은 경우에 해먹으면은 그때는 그냥 웃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요즘에 선물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현물 거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업비트에서 하거든요. 업비트에서 하는데 업비트에서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롱 뜨면 사고 숏 뜨면 팔고 그거를 지금 요즘에 그 윤민우 아이언님께서 요즘에 일지를 적어서 1000개부터 시작해서 복복리 원리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계속 실천하고 있는데 벌써 1000개로 시작한 게 거의 한 200개, 300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복리로 하는 것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 쓰잖아요. 어쨌거나 레버리지를 안 쓰니까 그걸로 수익 내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선물을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저는 BTC 방향도 보지만요. 그 다음 대형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BCH예요. BCH. 비트코인 캐시, BCH,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H. 요거 세 개의 방향과 그 XRP 있잖아요. 저희는 리플을 또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네 개 정도는 시그널을 항상 저는 노트에다가 기재를 해요.
노트에다가 BTC, BCH, ETH, XRP. 요거는 제가 뭐 만약에 이게 11시에 롱이면 롱, 이게 뭐 10시에 롱이면 롱, 이게 만약에 뭐 9시에 숏이면 숏, XRP가 뭐 10시에 숏이면 이렇게 숏, 이렇게 해서 전 적어놓고 해요. 항상 시간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오후 2시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래도 요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다시 여기를 들어가 봐요. 이게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걸 보고 들어가야 여기서 승산은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제가 2시에 이게 롱이니까 롱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벌써 S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손실 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맞춰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항상.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롱이에요. XRP가 숏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숏이라 그래도 이 대형주가 롱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횡보하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조금 약간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려가다가 안 되면 빔을 써버리거든요.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거랑 이거, 뭐 이거랑 이거 한 3개 정도가 시그널이 맞는다 그러면 그 시그널로 들어가는 코인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저는 이격이 큰 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격 큰 것들을 찾아두면은 굳이 크게 손해보거나 손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격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 들어가는 거. 여기 있죠. 중간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거의 횡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안 들어가요. 그냥 차라리 포기하는 게. 왜냐면 170개의 코인이 있는데 굳이 찾아서 이게 롱이라고 해서 170가 롱이라고 해서 이런 코인에 들어가서 무리한 사람도 저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되셨나요? 네. 저기 RSI 딱 떴을 때 네네. 신호 떴을 때 들어가면 안 맞다잖아요. 네. 근데 보통 들어가는 타점을 어떻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게 아까 그런 거예요. 코인들 아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코인인가? 종철은 누구, 현경이는 누구예요? 아,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건 아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제가 즐겨찾기 노트 있죠? 네. 노트에서 상방을 향하고 있을 때 상방을 향하고 있는데 S 시그널이 떴다고 S로 들어가면 이게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상방이에요? 근데 저는 S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뭘 처음에 첫 번째로 보냐면 차트 방향이겠죠. 방향. 차트 방향을 먼저 들어가고 둘째는 뭐냐면 하이캐나이시를 봐요. 하이캐나이시에서 지금 방향 캔들이 지금 밑으로 향하고 있는지 위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도지인지 아니면 해머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안 보고 그냥 S야. S니까 나 지금 들어갈래. 네가 분명히 너 내려온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100점100승. 특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도 못 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원이고 제가 들어간 게 만약에 90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저는 그냥 한 100원으로 해서 한 번 더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서 평단가 95원으로 맞추거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손절해버려요. 왜냐면 이런 경우들 굳이 S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방향이 안 맞아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손절해버리고 차라리 90원이나 8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때 다시 들어가지 이거를 내가 수익을 내겠다고 계속 잡고 있으면 이거는 계속 마이너스로 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캔들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안 꺾여요. 그리고 특히 90원이나 95원인데 흰색선 7일선이 있잖아요. 7일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7일선이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이 7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야죠.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만큼 내려갔을 때, 이만큼 내려갔을 때, 꺾였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7일선은 항상 이 캔들이 7일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7일선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경우, 시그널만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시그널만 보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선물은 다른 건 몰라도 선물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한번 물렸던 게 웨이브 코인? 그게 갑자기 뉴스 뜨는 것도 몰랐었어요. 뉴스 뜨는 것도 몰라서 제가 그때 한 50불? 100불? 100불 정도를 들어갔는데 2시간 뒤에 설거지하고 딱 나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 코인이. 이거 왜 없어졌어? 그랬더니 청산당했더라고요. 손절도 안 걸어놓고 해서 갑자기 청산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회사들 같은 데 보면은 주간 업무일지 그리고 매일일지 쓰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래요.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차라리 일지를 쓰라 그래요. 일지. 노트에다가 오늘 내가 만약에 BTC에 만약에 롱이에요. XRP도 만약에 롱이에요. 롱이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래 일지를 만약에 8월 10일 현재가 있죠? 현재가 적어놓고 내가 진입가 만약에 이게 현재가가 100원이에요? 그럼 제가 다행히도 들어간 타점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손절가를 적어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85원, 70원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75에 내가 끊을 수 있으면 75원에서 저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70원에 맞았으면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100원인데 내가 손절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85원에 손절할 거야 라고 여기다가 먼저 써놓고 만약에 그게 내가 지금 딱 손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100원이면 마이너스 그냥 0이겠죠? 그리고 이게 110원이면 마이너스 10원 이런 식으로 저는 일지를 좀 써요.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했을 때 10개 정도 했을 때 내 감이 맞고 시그널도 맞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은 돈 잃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일이 없는데 무조건 이것도 안 써놓고 그리고 아까 저 노트 적어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안 해놓고 만약에 들어가서 계속 손실이 난다 그러면 로봇도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로봇이라는 게 이세돌이 그렇잖아요. 이세돌이 이겼다라는 거는 수많은 그 이세돌이 게임을 했던 거를 무한 반복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그냥 내가 로봇 이길 수 있어. 넌 로봇인데 라고 들어갔다가 3번을 다 졌잖아요. 왜냐면 이세돌이 진 것까지 얘는 다 분석을 했어요. 로봇을.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이 다음에 어디다가 둘지를 알기 때문에 그 타점들을 다 잡아서 얘는 그대로 분석하면서 얘가 그 자리에 둔 데다가 다음 자리가 어딘지를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얘가 만약에 정확하게 넣었던 그 자리를 그래서 이세돌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까지 자기를 디테일하게 복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제예요. 복제. 제가 만약에 알아서 내가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수익을 보고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처럼 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2주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면 2주라는 시간을 쏙쏙 빼먹으셨으면 그 2주라는 시간을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안 해도 저 시그널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떠요. 그때 잠깐씩 들어가서 수익도 높게 안 보고요.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는 1%, 2%, 요 정도만 나고 그냥 끝내세요. 올라가더라도. 근데 요즘에 제가 1% 내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1% 내고 끊으려고 했는데 벌써 1.9%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런 연습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저희 현물도 마찬가지잖아요. XRP 있잖아요. 1,000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1,000원에 들어가서 이걸 만약에 제가 1,100원에 팔았으면 100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100개가 해서 이렇게 10개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팀들은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내가 지금 리플을 사서 전액을 매도를 하거나 내가 만약에 다시 새로
경우에 내가 만약에 1,100원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1,100원에 진입해야죠. 여기서 1,000원에 사서 1,100원에 끝났다고 해서 이걸 전액 매도를 해버리면 내가 이제는 얼마를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리플이 몇 개가 늘어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리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낸스에 가면은 그 요즘에 저희 윤민호 IO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XRP 이렇게 들어가실 때 여기 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니 여기 안 보이시죠? 보여요. 괜찮아요. 네. 여기 지금 사이즈에 가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US 달러하고 XRP라고 구매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다가 1,000개, 뭐 10,000개, 5,000개, 2,000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하는 요 일지 있잖아요. 내가 1,000개 산 거. 그리고 다음에는 1,100개 산 거. 그 다음에 1,200개 산 거. 요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일지를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100개가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고 400개가 되고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뭐 거의 손실 날 일은 그닥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손절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걸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꼬리들 이런 꼬리들은요 여기 지지를 거놓고 이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보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여기 역사는 되돌아간다고 이 역사를 얘네들은 되풀이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만큼 많이 몰려있잖아요.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기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거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오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그 다음 꼬리 더 내려오면 이 다음 꼬리 더 내려오면 이 다음 꼬리지. 이게 꼬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쭉 당겨보면은 이쪽에 분명히 있어요. 있어서 못 내려간 거. 그러면 저는 저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내려오고 있어도 만약 여기를 만약에 쭉 내려온다. 그러면 제가 여기 거놨잖아요. 지지선. 여기에 못 넘어가요. 그리고 특히 이 만약에 분리자 밴드를 만약에 넘어간다 그래도 분리자 밴드로 다시 들어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생기겠죠. 그만큼 내려가도 여기까지 꼬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지선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선을 한번 가보고 그 지지선에 몇 개가 걸려 있는지. 그래서 아 얘가 못 내려갔구나. 그거를 지금은 한번 관망하면서 요즘에 악재 많이 터졌잖아요. 악재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밑으로 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오른 만큼 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하면서 아 오늘 설명하기 저런 거구나. 그래서 꼬리가 저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왔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롱 상태에서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지지선 건너죠. 여기 지지선 건너죠. 여기 지지선 건너고 여기 지지선 건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도 또 해마고 그러면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 갖고 있다가 올라갈 때까지 심장만 더 아프고 힘들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더 만약에 알게 되신다면 저는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항상 오니까 여쭤보시면 그때 또 발표해드릴게요. 지지선부터 하나. 질문 없어요? 질문은 따로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사지 마세요. 지금은 악재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지금은 안 사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더 나아요. 저도 안 사요 요즘에. 자, 잠깐이나마 또 이래 또 시간 내주셔서 또 이제 특강해 주신 우리 박 기자 아이오님께 감사하다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